자, 캄토세신에 대해서 설명할 73번 조영준입니다. 캄토세신 아날로그는 이제 한마디로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을 목표로 하는 사이토톡식한 항암제입니다. 현재는 이리노테칸과 토포테칸만이 유일하게 사용되는 캄토테칸 아날로그입니다. 캄토테칸의 이제 대표적인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5개의 링이 있고요. 5개의 링이 있고, 이 마지막 링은 이렇게 락톤 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락톤 링의 20번째 탄소가 이 캄토세신의 활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캄토세신이 DNA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을 목표로 해서, 표적으로 해서 작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DNA 복제와 수선과 전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DNA는 보통 슈퍼코일드로 꼬여 있습니다. 이 슈퍼코일드로 꼬여 있는 DNA를 풀어서 복제나 수선, 전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이나 2인데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 2는 DNA 가닥을 이제 분리시킨 다음에 풀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매개합니다. 근데 이때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과 2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은 DNA 이중가닥 중에 단일 가닥만 끊고 2는 이중가닥 모두를 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은 이제 DNA 백본에 이제 수많은 포스포다이에스테르 본드 중에 하나를 트랜스에스터리피케이션 리액션으로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3' 엔드에 있는 포스포다이에스테르 본드를 끊게 됩니다. 이제 캄토세신의 이 20번째 탄소와 그 거기에 붙어있는 작용기가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의 아스파틱 액시드에 결합하여 그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이 DNA의 단일 가닥을 끊는 것은 방해하지 않지만 리라이게이션 다시 붙는 스텝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때 그 끊어서 떨어진 DNA 조각이 다른 복제 중인 DNA의 레플리케이션 포크와 충돌해서 그 DNA가 파괴되고 그게 셀 데스로 이르게 됩니다. 이 캄토세신의 임상적 의의가 있는데요. 캄토세신이 사이토톡시시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DNA 합성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캄토세신이 사이토톡시시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이 작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포 아이소머레이즈의 리라이게이션을 방해해서 떨어진 DNA 조각이 다른 복제 중인 DNA 레플리케이션 포크에 붙어야 하므로 DNA 합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토세신은 S페이지 스페시픽 드러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S페이지 스페시픽 드러그는 치료를 위해서 최소한의 역치각 이상으로 종양세포에 장기간 노출시켜야 하는데요. 캄토세신은 그와 다르게 적은 농도로 짧게 사용해도 같거나 더 큰 안티튜머 액티비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습니다. 저항의 메커니즘. 토포테카는 P글라이코프로테인의 기질이 됩니다.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뭐냐면 그 튜머셀의 세포막에 오버익스프레스 되는 트랜스포터인데요. 이게 사이토톡식한 안티캔서 에이전트의 노출 후에 발현이 돼서 이러한 에이전트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레지던스를 획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토포테칸 같은 경우에는 MRP 클래스 트랜스포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리노테칸 같은 경우에는 프로드럭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칼복실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SN38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칼복실 에스터레이즈 결핍 셀 라인은 이리노테칸의 정확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반 환자에서는 리버와 RBC에 충분한 칼복실 에스터레이즈가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고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의 발현이 감소되었다 아니면 돌연변이 예형 활성 감소 등의 경우에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이 인산화나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되면 활성과 저해능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이제 앱솔션, 페이트, 익스크리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토포테칸 같은 경우에요, IV로 주입을 하고요. 리널 파르마코카이네틱스를 따르고
이제 최순 환경에서 빠르게 제거가 됩니다. 방광기는 3.5에서 4.1시간이고요. 혈장 내 토탈 드러그의 25에서 35%만 액티브 폼으로 존재하고 24시간 이내에는 30-40%가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소변 배설량이 많습니다. 헤파틱 메타볼리즘은 마이너루트죠. 플라즈마 프로테인과는 잘 결합하지 않아서 다른 애널로그에 비해서 CNS 페너트레이션이 잘 일어납니다. 이리노테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드럭입니다. 간에서 칼복실 에스터레이즈에 의해 에센서리 에이스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토포테칸보다 방광기가 긴 11.5시간의 방광기를 가지고 혈장에서 액티브 폼으로 존재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헤파틱 메타볼리즘이 주 제거 기전으로 간의 CYP3A에 의한 옥시데이션과 소변 배설로 제거가 됩니다. 이제 에센서리 A 같은 경우에는 UGT1A1이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글루크로나이데이션이 돼서 이제 배설에 도움을 받는데요. 만약에 뭐 크리글러 나자 신드롬이나 길버트 신드롬 같은 경우에 과빌리루빈 혈증은 이 UT 엔자임이 이제 변형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빌리루빈 혈증에서는 이리노테칸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치료적 용도, 토포테칸은 이제 난소암이나 스몰셀 런캔서 등에 사용되고요. 치료 시에 크레아틴인 클리어런스가 떨어진 환자는 토포테칸의 독성이 증가하므로 복용량을 줄이며 치료해야 합니다. 이리노테칸의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콜레렉탈 캔서의 퍼스트라인 세라피로서 다른 약제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토포테칸의 치료 독성은 이제 이 세포들이 아니라 이 캄토세신의 경우에는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에 대해서 독성을 나타낼 확률이 높죠. 마이엘로 서프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로페니아를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학적으로 문제가 또 있는 환자에서는 점막염이나 다이어리아 등의 GI 사이드 이펙트를 주의해야 되고요. 노우지아, 보미팅, 피버, 퍼티그, 래시 등의 다른 독성을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리노테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아를 주의해야 하고요. 보통 몇 주 안에 좋아지고 열이나 뉴트로피니아가 없으면 치사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아까도 마이엘로 서프레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열성 백혈 감소증은 3%의 환자에서 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3%도 꽤나 높은 수치죠. 수반되는 다이어리아와 연관되면 특히 치명적입니다. 이제 이게 이리노테칸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드를 이니비션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제 축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콜리너직 신드롬 발생이 가능하고요.